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자, 경기 침체 공포, 이 우려감으로 싸늘하게 가라앉았던 어제. 네. 그리고 하루 만에 다시 올려주나 싶은 기대감이 나왔던 오늘 장 초반이죠. 그쵸.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으로 돌리고요. 코스닥은 1% 넘게 거의 1.5% 가까이 내려가면서 시장 분위기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의 부재 속에서 올리는 힘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코스닥 보시면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의 반등 그리고 2차 전지 정도가 지수의 급락 정도는 막아주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힘이 빠져져 있어서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강한 종목들을 이 와중에 보면 이거 뭐 다 테마적인 움직임 맞아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각되고 있는 양자암호라든지 아니면 최근장에 계속 거론이 됐었던 딥페이크 관련주들 네. 그쪽만 급등세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원전주 기억하시죠? 오후장에 잠깐 반등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야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쯤이면 내 종목 선택 자체에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하시면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보셨으면 좋겠는데요. 02-325-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채팅방으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이종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비타민님,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너무 무섭네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올리나 싶었는데 맞아요.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더 힘이 좀 빠지긴 합니다. 보리콩콩님 오셨군요. 유인님 상당히 귀엽고요. 네. 해바라기님, 따상님, 그리고 밀가루 끊을 수 없어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님께서 네. 두 분 안녕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네. 웃어야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맞죠. 자, 뭐 웃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여기서 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폭풍주식님, 많은 분들께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 모라카노님, 지다맘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거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좀 우울한데 랭킹쇼 보면서 그나마 웃습니다. 자, 그리고 야차님과 윤기숙님 일찍부터 인사 남겨주셨네요. 서당깨님이 상담이 의미가 없어요 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내 종목 자체를 보면서 이거 들고 가도 되는 건가 언제까지 끌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조금 더 편하게 문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이거 못하겠다, 맞아요. 체념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신규 매수 문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타이밍 안 됐습니까? 라는 질문도 되니까요. 그쵸.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늘봄님, 외로운 엄니님, 탈출하고 싶어요님, 진숙님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랭킹쇼 키워드를 먼저 띄워주시죠. 기부요? 기부입니다. 오. 왜냐하면 오늘이 9월 5일이죠. 네. 2012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선언했던 날이 9월 5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 자선의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선의 날이니까 이 날을 맞아서 기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BTS의 V 팬분들이었나요? 네. 그 팬분들께서 이날 국제 자선의 날을 맞아서 기부하고 이래서 뉴스가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부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랭킹은 바로 이렇습니다. 주제는요. 자, 다음 국가 중에서 세계 기부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이런 랭킹입니다. 세계 기부 지수. 근데 이게 뭐죠? 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2023년도 기준 세계 기부지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 랭킹을 네. 잡아봤습니다. 세계 기부지수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게 됩니다. 일단은 현금 기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 자원봉사 참여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또 낯선 사람을 돕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기부 지수를 산출한다고 하는데요. 세계 140개 국가 정도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중에서 79위를 기록했어요. 몇 위까지 있는 거예요?
42개 국가 중에서 빈 79입니다. 42개. 그러니까 세계 기부 지수로 따졌을 때는 기부 참여도가 좀 높지 않은 낮다. 나라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세계 가장 기부 지수가 높은 나라를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탑 5에 오, 등극된 탑 5.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같이 있는 나라들 있죠. 네. 세계 기부 지수가 동일한 나라를 묶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베리아 미국이 네. 뭐야?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라이베리아는 또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보니까 딱 느낌 오지 않아요? 아프리카 아니면 영미권 네. 아니면 또 동남아 쪽 그러네요. 이런 쪽에 기부지수 높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딱 봤을 때 뭔가 공통분모도 잘 안 보이실 네. 거예요. 쉽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히 아는 분들만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툭툭 여러분 느낌 가는 대로 한번 네. 뽑아보세요. 그중에서 여러분 촉이 그대로 딱 적중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채팅창 분위기 보니까 미국이 가장 많은데요. 네. 미국 얘기보다는 오늘 상담 내용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작할 때쯤에는 별로 없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저희 어느 갔다 순간 많이 오는 동안에 올라왔어요. 쭉 올라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네. 종목 진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지금 종목 진단 올라온 것들이요. 오픈엣지 많네요. 테크놀로지부터 네. 포스코 엠텍, HK 이노엔과 녹십자, TFE, LS 일렉트릭, 일렉트릭까지. 아주 잘 알려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상반기 주도를 했던 전력 설비까지 설비까지. 아주 대표적인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읽히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유튜브 종목 월청님의 종목부터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원택입니다. 자, 매수 가격을 먼저 볼 텐데요. 6,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런데 원택 알고 계시죠? 의료 AI 관련해서 지난해에 정말 굉장히 강했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웬만큼 다진 걸까요? 만들었나요? 오늘 급등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56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는 윗방향으로 계속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밀려 내려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택입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갔었는데 오늘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심하고 좀 볼 수 있을런지 아니면 잠깐 이게 반등했다가 그대로 또 밀려 내려갈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 단위로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 또는 악재가 있는 것들이 적용되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9월 들어서 사실 시장이 좀 불안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도 실적 베이스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원택이거든요. 어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지난 8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9월 초에 공개가 됐습니다. 8월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화장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있었고 조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택이 하고 있는 거는 올리지오, 피코케어, 라비앙처럼 대부분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에서 주력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3분기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점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나올 때 원택이 실적 쇼크로 좀 급락했습니다. 자, 근데 이 실적 쇼크가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적자가 나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장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성장이 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치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아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쭉 빠졌어요. 그리고 조정기가 한동안 지속이 됐죠. 근데 사실 이 원택에 대한 의견은 이 실적 쇼크 당시에도 앞으로 회복세가 좀 또렷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어디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주력 시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 북미고요. 2등 남미, 3등 중국, 4등 유럽입니다. 여기 제외하고는 이제 동남아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긴 한데 수요의 캐파 자체는 아직은 탑티어에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원택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 브라질 인허가 통과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FDA 우리로 치면 식약처 허가 나오고 미국으로 치면 FDA 허가 나오듯이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탑 2에 해당하는 남미 지역에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FDA도 통과가 돼서 미국 진출도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택이 갖고 있는 기대감, 이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이 나왔구나, 실적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가 살아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차트 모양만 보면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특히 테마 딴 종목들에서. 근데 원택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저 이거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봐요. 실제로 끌고 가볼 만하고, 저는 이 단기적으로도 열려있는 구간이 확실히 열렸다고도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7,500원 정도 되는 구간, 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하기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구간은 이제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좀 조정받을 수 있는데, 다시 또 갈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단기로 봅니다 하면은 7,500원 구간 정도 되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좀 끌고 가고 싶다 하면은 저는 3분기 실적 발표 기간까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보면은 사실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강하게 시장 단위로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하는데, 실제로 하락률에 대한 낙폭을 보게 되면 실적 베이스를 또렷하게 보여준 기업들은 좀 덜 빠집니다. 실적이 우상향 기조를 또렷하게 그리고 있거나 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을 확인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져요. 그 말인즉슨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시장 단위 턴어라운드 구간이 발생할 텐데, 이때 우선순위로 찍을 수 있는 기업들은, 우선순위로 반등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하겠지만 실적 베이스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단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는 원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원택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주가가 정말 고점 대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질문을 또 주셨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점의 기준이 뭔가요? 맞아요. 저점인지 아니면 이게 잠깐 반등이 나온 거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에 해당될 그쵸. 겁니다. 저점이야, 추가 매수. 저점이 아니었네. 더 있었네. 저점이야, 추가 매수. 저점이 아니었어. 저점이야, 진짜. 추가 매수. 저점이 아니었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얘기들에 공감을 더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귀수님께서 네. 저점이 사람 잡는다. 맞아요. 그리고 머라카노님께서도 많이 빠진 거랑 저점은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 진단할 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바닥을 다졌는지 그리고 다시 돌려 올라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렇죠. 대응하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단순히 많이 빠진 것 같아, 이거 주관적인 느낌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많이 빠진 건 30%가 많이 네. 빠진 걸 수도 있고 반토막이 많이 빠진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종목마다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JJ님께서는 저점인 줄 알고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네.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10% 빠지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요즘에는 20% 내려가는 일도 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얀야님, 누구인가? 누가 내 뼈를 이렇게 때리는가? 해주셨는데, 얀야님 네. 지금 대다수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군님, 뭐지? 둘이 어울리는데? 근데 뭐지는 왜 나온 거죠? 뭐지? 네. 자, 요즘 시장은 저점에서 불가능이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종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목 진단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행복주시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한번 체크해보도록 네. 할 텐데 이 종목도 최근에 꾸준히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봐도 3%대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평단가는 16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사연이 이렇게 왔어요. 네. 이것도 바닷물로 채울까요? 이 얘기가 어허. 좀 파랑색이 계속 가득할까요? 이런 얘기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사실은 그전까지는 산 타고 올라갔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금 음봉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 저게 계속 내려가면 이게 바닷물처럼 되는 게 아닐까요?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근데 이게 진짜 네. 지금 고민이 될 만한 시점이 맞는 게
한참 잘 가다가 맞아요. 갑작스럽게 연속으로 음봉이 계속 길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의구심 드는 그런데 거죠. 9월 초까지만 해도 녹십자가 한미약품이랑 무슨 승인 관련된 FDA 승인 이슈도 네. 있었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종목은 쭉쭉 빠지기만 하는 건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녹십자입니다. 이 종목 바닷물 깊숙이 내려가는 건지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좀 힘든 마음이 드는 거를, 좀 그래도 유쾌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녹십자는 이제 지금의 하락 사이클 이전의 중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하락 사이클 이후에 반등 시기가 노래됐을 때 우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중심주들의 대부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물질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했던 물질을 임상 1, 2상도 미 FDA에 승인을 했고 실제 승인 절차 밟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녹십자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신약테크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이미 보여졌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점쳐지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업의 데이터는 상당히 지금 좋기 때문에 실제 주가 퍼포먼스가 발생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단기 전략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좋은 상승을 만들어주고 한 차례 꺾였을 때는 한 방에 꺾이진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반등 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녹십자 단위로는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녹십자는 좀 늦게 빠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이오에서 고점 찍은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우선 조정 나왔던 기업들도 존재했는데 녹십자는 이제 어제 오늘 해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순서상 약간 반등 시기 후반부에 올라올 수 있어요. 중심주 중에서는. 그럼 이런 측면들을 좀 참고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한 번 정도 더 사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한 번 더 사는 가격은 14만 4천 원 정도. 이 이하 구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위가 이제 10% 정도 비중 들어가신 거니까 한 번 더 사시면은 다시 한번 재반등 시기가 도래됐을 때 예를 들어 본전 탈출 이상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중심주라고 해놓고 왜 본전 탈출 얘기하나요? 지금 시장의 뷰가 사실 저는 반등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불안전한 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 주에 연휴가 껴있죠. 이러면 시장의 탄력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적절한 순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일부 종목들은 현금화하는 전략이 다소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화는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우선 지금 단계에서라도 좋은 뷰를 가져가는 게 좋겠고 녹십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그 위에서 정리하는 전략으로 저는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이제 중간 횡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지금 바이오주들이 저도 바이오주를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께 오랜 기간 말씀드린 사람이지만 모든 섹터는 한 파스의 상승이 발생하면 그 끝나는 순간이 또 옵니다. 물론 이게 섹터 단위의 하락인지 또는 섹터 단위의 조정인지 또는 종목 단위 조정인지 아니면 시장 단위 조정인지에 따라서 물론 입장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횡보 구간으로 가면은 없는 분들 다시 담아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하락할 때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본전 위에서 매도를 하셔라라고 1차적으로 주문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횡보기가 돌아오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천천히 담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가는 전략으로도 유효한 기업이에요. 바이오 중에서 대장단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런 지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이 내려가고 있을 때 지금처럼 좀 조정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본전 위에서 매도해 주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횡보의 기간이 길 수 있다는 점 함께 알려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역시 진짜 시장의 기운이 투자자분들의 맞아요. 기운이 많이 빠져간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지금도 보니까요. 해바라기님 전력적 비중을 좀 줄이셨다 네. 하시고 JJ님 지금 작년 시장이 시장 그립다는 그립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밀가루님께서는 정말
본인이 멘탈이 센 편인데 네.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까지.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또 즐거운 인생님, 비도 오는데 좋은 날 오겠쥬 하는 이야기도 긍정적인 나오고 글까지,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섣부르게 저희가 쉽게 위로의 말을 드리기도 참 맞아요. 어려운 시장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진리는 없지만 세상에 진리에 가까운 말은 있어요. 정말 잘 견디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툭툭 털고 이야기하는 날이 반드시 또 옵니다. 네. 아, 지금 어려움을 뭐 다 같이 겪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 해주셨고 네. 또 바이주님께서는 주식한 지 거의 20년이 아, 다 돼가신대요. 네. 근데 이렇게 힘든 장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함께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래도 우리 채팅창에서 함께 모이셔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슬픔은 또 나누면 이게 반이 되고 뭐 3분의 1이 되고 10분의 1이 되고 할 수 있거든요. 같이 좀 그냥 오늘 힘든 김에 힘든 이야기 다 꺼내 보시죠. 네, 왜요? 네, 창호이님 맞는 말씀이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바라기님께서도 제가 그냥 위로만 계속 드리려다가 힘든 얘기 나온 김에 잘 그냥 쏟아내세요. 다 풀어보시고 네.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여러분이 힘든 얘기 많이 하시는 동안에 또 종목 진단 하나 또 갔다 올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좋은 날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주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텔레칩스 보겠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이 15,0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텔레칩스 현재 주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2,970원. 얼마 전에 12,500원까지 내려갔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사실 뭐 지금 주가도 그 수준인데,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70% 가까이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점이 올해 2월입니다. 반년밖에 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토막이 뭡니까? 거의 뭐 70% 가까이 내려갔으니까 텔레칩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텔레칩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저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많이 또 내려가면서 또 다시 저가 부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반등, 이건 아직 요원한 걸까요? 자, 일단은 텔레칩스는 우리가 작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에 칩만 들어가면 막 급등했던 때가 있었죠.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실제 중심에 있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가 중심인데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지금처럼 AI 단이 들어가는 고부가가치의 차량용 반도체는 진입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 실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유효하지 않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데 이때 같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뭐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이름에 칩 들어간 기업들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실적 베이스가 아니고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 올라가는 기업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 안 되면 잘라낼 생각도 충분히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끝나고 제자리로 오는 이 시간이 도래됐어요. 그럼 지금 가치가 어떻냐라고 전으로 돌려가서 보게 되면은 사실 전 이제 적정 가치에 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아마 텔레칩스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횡보의 기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좀 옆으로 우리가 누워 있다고 하죠. 아마 그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간이 길어질 종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 올라간 기업이 모멘텀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살려줄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실적은 또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어떤 운이 좋아요. 예를 들어 무슨 테마가 올라와서 갑자기 급등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그런 게 나오면야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갈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15,000원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쭉 빠진 종목 웬만하면 저는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적 베이스 아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랬을 때 너무 싸다 하고 잡는 건데 너무 싸다는 이게 객관화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져야 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 2차 전지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빠지니까 싸졌네 하고 사고 더 빠지니까 또 싸졌네 하고 사고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싸다라고 볼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객관화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하실 거라면 모멘텀이 정확하게 또렷한 예를 들면 일정이 또렷한 이런 것들을 건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손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부터 해서 이게 시장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시장으로 내려간 치만큼은 회복이 올라와요. 그러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이제 매수가 위에서 적당하게 매도하는 정도, 막 끌고 가거나 하는 정도로 보시지 마시고 이 종목은 매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중심에 되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추석 이후가 되면은 실제 금리 인하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바이오 타겟으로 보고 계시다라면 바이오도 지금 조정 많이 받고 있으니까 좋은 애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을 보시던지 또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에너지 쪽, 신재생 또는 원전 쪽도 지금 조정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인데 가격 조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쪽을 타겟팅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텔레칩스는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놔주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칩스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고 다시 올라가라 싶다가 또 저점 부근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칩스 여기서 한동안 헤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수 가격 정도 도달하게 되면 일단 빠져나와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텔레칩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텔레칩스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도 주식시장 너무 힘들다, K주식 슬프다라고 하니까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K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도찐개찐이다. 네. 아이고. 어딜 가든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마제스터 전문가님 맞습니다.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니, 랭킹쇼에서도 마제스터 전문가님 종목 진단 오랜만에 또 모셔보고 싶은데 채팅창에 와주시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이미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마제스터 전문가님을 또 코끼리님께서도 반겨주고 계시고요. 나다영님, 개미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건가요? 하면서 정말 힘든 이야기 같이 또 이 감정을 바로 또 토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 채팅창에 오늘 그냥 여러분 힘든 얘기 다 쏟아내시고 그래요. 그렇게 잔을 좀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것도 진짜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보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선의 날 특집입니다. 세계 기부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보고 있는데요. 5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5위 공개해 주시죠. 탑5는요. 자, 미얀마와 쿠웨이트가 세계 기부 지수 57포인트로 동점을 기록했고요. 5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미얀마 그리고 쿠웨이트. 정말 미얀마는 동남아 지역에 있고 쿠웨이트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실제로 이 기부 지수가 높은 나라를 딱 보면요, 리스트를 딱 보게 됐을 때 바로 느껴지는 게 아프리카 국가 쪽이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 국가 그리고 일부 영미권 국가 요 정도가 기부 지수가 좀 높더라고요. 자, 5위는 미얀마, 쿠웨이트가 이렇게 기록하게 됐고요. 4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돈이 많다고 해서 마냥 기부 지수가 높은 게 전혀 그렇지 아니다라는 않아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또 이런 말을 또 전해드리기도 애매하긴 한데 마음먹기 나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또 관심 종목 리스트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반등에 나섰다가 좀 힘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각 현재 양대 지수는 결국에는 하락세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이 1%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힘 빠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우리 주식들 갖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더욱더 힘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들 검색되는지 볼까요? 자, 먼저 1위는 오늘 반도체주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장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죠. 하이닉스는 좀 반등을 줬었는데요.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내 반도체주 급락에 대해서 오늘 분석이 나온 게 있는데 보유와 비중 확대로 대응하자라는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체감되거나 언급되는 공급망 내에 데이터 포인트 하향 조정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업황이 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팩터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칩 메이커와 국내 HBM 제조사 모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도할 만한 그런 업종의 둔화 시그널 아직은 부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저점 부근에서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보시죠. 조금 데이터 지금 지원이 늦습니다. 현재 소폭의 하락 0.5% 7만 원 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5만 7,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3%대 상승보다는 지금 저가 매수세가 조금 약해진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센즈랩이 13%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딥페이크에 대한 여러 이슈 떠오른 가운데 이걸 탐지하는 기술로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 판별 서비스를 출시한 센즈랩 오늘 주가 장중에 또 큰 주목을 받으면서 2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음봉 길어지면서 13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15만 원 선 터치하지 못한 채 이후에 조금 움직임 14만 원 지지하려고 하더니 현재는 13만 1,200원으로 밀려 내려서고 있고요. M83은 4% 현재 상승을 하면서 25,9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늘 호재가 제대로 반영됐는데요. 윗꼬리는 좀 길게 달았습니다. 장중에 13%, 현재는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 여기에 배당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규제 완화 이슈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규제가 완화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튀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40만 원 선 벌터 앉아 있는데요. 41만 원에 좀 더 가깝습니다. 40만 8,500원 선 기록을 합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S&P 500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쪽에서 3% 이상 급락 나온 이후에 움직임을 봤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테슬라 쪽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4% 상승을 기록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이 엔비디아와는 또 서로 다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 이어지고 있고요. 대봉 LS가 22%까지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봉 LS는 오늘 주목되고 있는 재료도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생체 조직 접합 소재를 상용화했다라는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셀로메드가 현재는 1% 내외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ICTK가 15%, 최근에 상장 이후에 계속된 하락을 보였다가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현재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차트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죠. ICTK입니다. 오늘 이 종목의 주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뒤를 이어서 보시면 10위권 아래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0.4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모니터랩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런 딥페이크 성폭력 근절 대책단 TF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특히 모니터랩의 주가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K옥션은 1%로 탄력을 줄이면서 STO 관련주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탄력을 2%까지 줄였습니다. STO 쪽은 힘이 좀 빠지고 있고요. 한전산업이 8%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아쉽게도 어제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 기대감 그대로 유지될까요? 일단 6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유라클입니다. 6%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STO 법제화의 수혜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싹 보안 쪽이죠. 5.6%. 딥페이크 관련주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8.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이 종목은 오늘장에 움직이고 있는 양자 관련주고요. 양자 관련한 기술 개발 소식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양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서 세계 최초로 8광자 큐비트 집적 회로 칩 개발 성공했다라고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 연구진의 양자 컴퓨팅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이슈라고 하고요. 그리고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 현재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이후에 조정이 이어집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장에 21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4%. 우상향을 좀 이어나가나 싶었는데 21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서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전산업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61선의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4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60일 이평선 위에서 우상향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추가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원전주 짚어주시죠. 자, 원전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후장에 저희 랭킹쇼와 이 함께 하실 때 시간이었죠. 그쵸. 그때 속보로 뉴스를 한 가지 전해드렸죠. 체코 원전 관련된 기대감 또 부각이 되면서 한전산업, 원전주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맞아요. 바로 이 한전산업이었거든요. 오늘장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61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한전산업의 미래 그리고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관님 견해 좀 들려주시죠. 네, 창호 앵커님이랑 이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했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체코 수주 진행 전이어가지고 서로 같이 좀 떨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원전을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전 산업을 제외하고요. 한전 산업은 사실 이 원전단에서 중심주가 되진 않습니다. 중심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한전 KPS 이쪽을 보면요. 아직은 주가 반응도가 없어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체코 수주 이후에 체코 수주 전 가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에서 태클을 건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팀 코리아에서 원전을 최초 기술할 때 우리는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의 발전 설비를 하는 기업 중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랑 공동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특허에 대한 소유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의 우리 팀 코리아의 기술까지 완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코 수주를 했을 때 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딴지를 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왜 들어왔냐?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이 기술을 가지고 딴지를 걸 때 팀 코리아 너네 체코 하지 마라는 걸까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신규 원전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만큼 탈원전을 오래 지속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력인 부분이라든지 캐파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네가 하는데 가운데 들어가는 설비 좀 우리 줘. 그래서 우리도 돈 좀 줘 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개발했잖아 예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설비를 웨스팅하우스한테 맡길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원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우리 팀 코리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캐파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윈윈의 그림이 나오는데 사이에 잡음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기에 돌입된 게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풀어나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풀어나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또 하나는 원전이 체코 수주가 끝인가가 아니죠. 내년부터 해서 이제 동유럽단, 그리고 서유럽단, UAM, 사우디 쪽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5개밖에 없는데, 지금 단에서 탑티어는 우리나라를 좀 꼽고 있죠. 그래서 원전에서 기대감이 좋은 게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서 종목단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한전산업처럼 좀 중소형 단 같은 경우는 먼저 반응을 해요. 한전산업, 우리기술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주들이 반응 안 하죠. 이거는 한전산업은 한번 팔고 가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왜요? 얘 혼자 주도해서 원전주들 다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종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얘네들은 한번 팔고 가야 되는 게 맞는 자리가 되는 거고, 원전주들, 중심주들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타이밍이 저는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그랬을 때 중심주들이 움직인다면 한전산업도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4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종목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그러면 앞으로 우상향 기조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는 저는 오케이예요.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한전산업은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한번 팔고 조정기를 거친 다음 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목 단위로 약간 선별화가 돼 있는 지점이 지금 원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전산업,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풀어드렸습니다. 전문가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저희 같이 두산에어빌리티 한번 벌목사에서 다뤄봤단 말이죠. 김구로 전문가께서 원전 관련돼서 되게 진심이셨어요. 거의 자료만 한 이만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1시간 동안에 다 눌러담기도 어려울 정도였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요 세세한 내용들 다 다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벌써 45분 향해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하나 살펴보고 더? 오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이고요. 효성중공업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도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28만 7천 원에 들고 계시고 10% 들고 계신데 반등 가능할까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요새 계속 밀리고 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가 그렇게 높게 잡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요새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반등 가능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사실 내용이 참 좋죠. 네, 제가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막 우상향을 행진합니다. 좋은 얘기만 나와요, 맨날. 안 좋은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이러면 보통 피크아웃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모든 섹터가 모든 시기에 동일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바이오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바이오가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시장도 정상인데 조정이 계속 나와요. 이러면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근데 이게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안 내려갑니다. 이런 뭐예요? 여기서 이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이 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팔 사람들 다 팔았다가 되는 거고 살 사람들 다 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본다라면은, 제가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때 제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내려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HD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단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종목이고 실적 캐파도 제일 높은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대장이죠. 대장이 이렇게 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얘를 쫓아가는 모멘텀이 효성중공업, 우리가 흔히 말해 2등주가 될 수 있겠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꺾이면. 제가 아까 원택 설명드릴 때랑 이야기가 다를 거예요. 실적이 꺾여버려서 내려가는 거랑 실적이 안 꺾이는데 내려가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럼 조정기가 꽤나 깊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간 조정 나오고 그 다음 가야 돼요. 그러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그 오래 걸리는 사이클 안에서 변수는 또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짧게 이런 건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종가 있죠? 여기 25만 1,000원. 여기 그냥 깨면은 정리하세요. 전력설비는. 지금 전력설비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네. 지금 시장에서 막 얘기하냐 안 하냐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모든 심리가 반영되는 게 주가잖아요. 이미 전선주들은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고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 불안기에는 더 많이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낙폭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등 안 나오냐고요? 반등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려가죠? 반등 나옵니다. 이전 고점 안 넘어가요. 내려가죠? 반등 나옵니다. 이전 고점 안 넘어가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는데 또 이런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폭으로 작용할지는 내려갈 때마다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진다라는 거는 반등의 폭도 좁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자체보다 손실률이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큰 손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혹여나 지금 시장 반등이 나와서 반등 나와버리면 이거 그냥 본전에 탈출하세요.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이 정도 두 개의 트랙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보수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떤 계좌를 지키는 데에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해주신 원택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종목은 실적이 찍히는데도 주가가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기간 조정까지 거친다면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할 수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25만 1,000원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하고 다음 전문가 모셔볼게요.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기부입니다. 국제 자선의 날 특집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기부 지수가 가장 높은 네. 나라는 어딜까요? 자,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자, 4위도 공동이었습니다. 오. 라이베리아와 미국이 동률을 기록했어요. 58포인트로 4위. 이렇게 공동 4위 기록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미국이 1인 줄 아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4위였고요. 남아있는 국가가 딱 3국가죠. 우크라이나도 있고 케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아예 다 달라버리네요. 맞아요. 자, 과연 1위는 어떤 국가가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채팅창에 네. 투표창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 모셔봐야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이미 불만을 가득 내세워주셨던 네. 전문가님이신데 제가 한번 쳐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네. 증권 고수 기부도 한수 위네라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에 너무 잘 맞는 분이죠. 네, 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안녕하다 인사했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음봉이 나오게 되는 게 이 주제 때문입니까? 맞아요. 그럴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자선의 날이어서 오늘 그래서 특집으로 잡아본 거고 또 전문가님이 항상 랭킹쇼 1등만 딱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1, 2, 3위를 다 맞춰주시니까 오늘은 추측도 잘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거 맞추면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볼 것 같은데 나는 미국이 4등이라는 거 보고 또 놀랬네요. 내가 어렸을 때 이토마토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기부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내가 1등은 알아요. 오, 1등 근데 어떻게 하시죠? 우크라이나가 내가 아는 것은 한참 전 얘기인데 그냥 맞춰요? 네. 한번 1등 한번 맞춰주세요. 맞힐까봐 괜히 불안해지네요, 이게. 이거 인도네시아예요. 왜죠? 저쪽 사람들이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기형으로 하면은
무슨 자선단체나 이런 쪽에 기부를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와. 아, 그 나라의 문화가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우크라이나는 그때 그 당시 기준에는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기준에는 우크라이나도 잘 살긴 살았는데 의외로 케냐가 2등일 수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이 문제는.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거는 안 맞춰야 되는데 내가 시장 또 꼬리 좀 달길 바라는 의미로 대신 여러분 나는 지금은 기부에 관심이 없는데 뭐 주식해갖고 돈 벌어서 기부하면 좋잖아요? 아, 좋죠. 근데 우리는 그 장애인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그쪽에 좀 도움 좀 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그렇고 1등 저거 인도네시아가 맞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자, 1등 인도네시아로 딱 잡아주셨는데, 아니, 이거 사실은 이거 오늘 추측도 안 되는 그 랭킹이거든요? 맞아요. 아, 그런데 인도네시아 문화가 그렇다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채팅방에 네. 코끼리님께서 윤디 표정에서 나오는 정답. 표정 관리 좀 잘해봐요. 일단 뭐 그렇다는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네. 의견도 계속 들어볼게요. 아직 1등 정해진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 종목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부터 출발해보죠. 유튜브 비타민님의 종목입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반도체 종목. 네. 와, 이거 작년인가요? 참 자주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TFE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2만 원 조금 위에요. 2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TFE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작년에 고점 찍었을 때 거의 5만 원 부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 아,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네요. 신저가 부근이죠, 거의. 아,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TF입니다. 주가가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데 비타민님께서 연말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TFE 슬슬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섹터 지금 가장 어려운 섹터인데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나쁘지 않거든요.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종목을 왜 이걸로 선택했을까? 그죠? 다만 비중 10%고 연말까지라고 하잖아요. 연말까지면 저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죠. 다만 지금 보면 이게 마지막 파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근데 그거 나올 뻔했어요, 그거. 근데 나도 그거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이가 의외로 뉴스를 많이 접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바깥에 나가지를 않고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차트만 보니까 차트 보다 보면 이렇게 기사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딱 클릭하면은 뉴스가 이제 막 뜨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좀 많이 봅니다. 끝사람이 아니고 끝파동. 이게 보통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구간이 보통 A, B, C. 이 A, B, C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이 C 구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 주식 보면 관심도 안 갖고 있죠. 그래서 흘러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침체기권에 있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기사가 나올 때 이 종목이 본능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자꾸 막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예민한데 그걸 거기서 한 수 더 뒤집는 거죠. 왜 가만히만 있어도 불안한데 공포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지?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좀 하는 습성이 있어요. 결론, 이 주식 말고도 반도체가 진짜 많이 빠진 게 많은데 이 주식이 너무나 잘 갔던 주식이라 조금 고생하는 것이고, 매수가가 2만 원이면 못 산 게 아니고 차라리 그냥 이 주식은 눈 딱 감고 있어야 다시 이제 돌 때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주식은
매수세가 붙으면 올라갈 때도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뭐 갖고 가면 무조건 본전 위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운 좋으면 이번 주 고용지표하고 FOMC 때 정도만 지나면 22,000원대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이 설명을 듣고 이 주식을 추종하진 말아라.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께 진단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이종복이가 신의 한 수 할 때 영상 많이 뜨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기존에 했던 방송 영상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그죠?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의외로 미스터 진단이 아니고 최근에는 랭킹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랭킹쇼 적중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시청자는 요거밖에 안 된다.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자, 랭킹쇼 적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한 종목은 TFE였습니다. 이거 올해만 해도 고점 대비 거의 70% 네. 가까이 정말 많이 내려왔던 종목. 게다가 중간에 반등도 시원찮게 맞아요. 없었어요. 자,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큼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다 보면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TFE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꼭 수익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님께서 TFE 진단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시청자분 1,700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요. 오늘 주제가 기부잖아요. 네. 코끼리님, 올해 목표예요. 이런 호랑이들과 목표를. 같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기부 가입하기. 멋있네요. 이거 멋있습니다. 네. 이런 경험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해봤을 때 강렬하게 기억에 또 그쵸. 남는 거죠.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들이 아주 굵직한 것들 많이 네. 들어옵니다. 무브님의 셀트리온. 에코프로 BM도 네. 있고요. 민들레님의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그래요. 지금 셀트리온도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 종목들 하나씩 또 봐야 될 텐데, 두 번째 함께할 종목 또 살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첫 번째 종목도 올해만 7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처음에 진단이 올라왔을 때 오늘 다 같이 좀 한탄을 해주셨던 그 종목인데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사이즈업님의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요. 14,400원 10% 들고 계십니다.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14,000원이면 진짜 저점이라고 생각하셨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아니, 누가 어떻게 그려놓은 것처럼 차트가 저렇게 내려올까요? 그런데 12,000원 저점 부분까지 지금 다시 또 최저점이네요.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8월 달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좋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이 주가는 무슨 일일까요?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떨어지네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거 인생 영상 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미란 앵커 말고, 유창호, 창행하고, 이름, 이윤지 앵커죠? 이 방송은 초보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 나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진단해 줄 때 매수가 비중 스타일, 단기, 중기, 대응 전략 이렇게만 물어보라고 10,000번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또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주가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대신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아까 8월 달까지만 해도 레포트 긍정적인 거 많이 나왔다 이 얘기가 지금 오픈엣지나 이런 애들이 죄다 엔비디아 향과 AMD 향으로 올해 최고의 화두인 AI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한 종목들은 최근에 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전력 설비가 오늘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어쨌든 전력 설비도 엔비디아가 끌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더 이상 투자 안 하거나 해갖고 그렇게 된다 해보세요. 그냥 한 방에 식어버리죠. 2차 전지가 최고요. 대신 거꾸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걸 보면 그냥 보이거든요.
그냥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거 인생 영상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눈 딱 감고만 있어도 이 사람이 산 가격에서 훨씬 위로 올라가요. 대신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은 각이 종목들이 이렇게 일자로다가 우리 창행이 얘기한 것처럼 일자로다가 그냥 자로 잰 듯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거 언제 올라가지? 이거 언제 올라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심리거든요. 결론, 이 주식은 이 종목에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주식인데 미스터 진단 같았으면 부정 탔다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지만은 우리 또 랭킹쇼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진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갖고 가되 그러면 최소 이거 시청자 오늘 1850 넘으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목표가를 이야기할 의향도 있다. 최소한 지금 저분이 매수한 가격 위로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인생 영상으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저점 매수를 하셨는데 걱정이 많으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눈 감고 기다리시면 반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1850명이 넘으면 마음속의 목표가를 알려주실 의향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지금 1,700분 넘게 와주셨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야기 좀 들어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또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네. 3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부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이 앞서 언급했던 게 인도네시아, 케냐, 우크라이나 이런 그쵸. 국가들이 있어요. 3위입니다. 3위는요. 3위는 바로 케냐가 케냐였네요. 바로 3위였습니다. 케냐는 60포인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남아있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와 또 인도네시아 딱 두 국가가 네. 남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위라고 이종보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좁혀지고 있네요. 자, 잠시 뒤에 그 결과는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금 2시 4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2시 구간 변동성이 참 많은 시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미라네커와 만나보시죠. 네, 2시에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또 자막을 추가해봤습니다. 바로 1시간 이내 종목들 검색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69,300원 기록합니다. 바로 8월 5일에 있었던 그 급락 쇼크 당시의 저점이 72,200원인데 이 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1%의 하락.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보유하거나 비중을 늘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이터가 체크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반도체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KCTC가 15%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동방도 새롭게 올라오면서 8%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쿠팡이 2026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물류 인프라와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물류주들의 주가 급등세가 오늘 오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봉 LS 올라와 있고요. 16% 강세 유지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1%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이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전 저점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오늘 저가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 윗꼬리가 아쉽고요. 지금 또 시가를 조금 이탈하려는 음봉양봉 오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마이너스 4%, 유한양행이 13만 600원으로 6%의 하락. 그동안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이렇게 하락을 해도 11선까지 아직 가 닿지도 않았습니다. ICTK가 22%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시면 샌즈랩 15%, 현재 13%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즈랩 보안주 오늘 이 보안주 움직임 계속되고 있고요. STO가 힘이 빠지고 보안주는 계속됩니다. 유라클이 1%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죠.
예스24 소폭의 현재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검색이 많이 되면서 갑자기 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5% 플러스 시초가를 지키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 거래대금 오늘 많이 실었고요. M83이 0.8%로 탄력을 거의 다 줄이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보안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주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M83 같은 경우는 자회사 디블라트가 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디블라트에 대해서 바로 이 투자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바로 지난달에 AI 기반 디블라트 지분 51% 인수해서 M83이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셀로메드가 3% 가까운 상승이고요. 아까 질문 들어갔던 한국가스공사 4% 마이너스. 아까 질문 들어간 건 원전주였고요. 한국가스공사 4% 마이너스고요. 인포뱅크가 26%, 공구먼 오늘 또 새롭게 올라와 있지만 어제도 오후장에 튀었었습니다. 장중에 어제 14%까지 상승을 기록했다가 2시 구간에는 순위에서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순위 올라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 플러스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1%, 한전산업 아까 질문 들어갔던 종목 여기 있었습니다. 10% 가까운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1년 내내 좀 하락을 하면서 참 저점에서 좀 그랬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에서 조정받은 이후에 이 선 지지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전저점 지켜내면서 지지해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투톱으로 갑니다. 오늘 두 종목의 희비는 좀 엇갈려 있는데 희비가 엇갈려 있다가 하기에도 좀 모호한 게 SK하이닉스도 지금 15만 닉스이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전자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저점만큼은 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니까 와, 우리 권미란 앵커는 질문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증권 앵커가 아니거든요. 뭐 일반인들 뭐 편들어 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종목이 그죠? 너도 좀 한번 틀려봐라라고 설마 그러지는 않을 텐데. 질문 들어왔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신의 한 수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한화이글스한테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의욕 떨어져갖고 이쪽까지 못 갔는데 어제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주식시장 이야기 좀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확산형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의견을 얘기한다고 했고 의견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전지 처음에 고생할 때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고미란 앵커가 또 2차 전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면서 막 그때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또 생각난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이제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 맞아요. 내 기준에는. 그러니까 이종복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7만 원 초반이면은 얼추 저점이다라고 봐요, 나는. 근데 미국장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와 가중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추세 패턴을 그리면 요 저점을 지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부딪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는 첫 번째 밴드는 컸고 여기 두 번째는 좀 줄어들었죠. 어느 시점에서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오기 위해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밀려야 되고 그때 이제 저점을 유지할지 말지를 논해야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탁 튀는 시점이 지수도 강세로 가고 종목도 잘 움직이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가 저점이 될 거냐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저점을 살짝 하향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가격 마디로 얘기할 때 6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가 맥스. 그러니까 7만 원 이하는
매수가 맞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00660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을 그린 게 여기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조금 확대를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이닉스의 대세를 조금 더 나눠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전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삼성전자로 놓고 보면 저점을 살짝 깨갖고 이쪽으로 와야지 삼성전자하고 그림이 유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다. 그죠? 그치만 그 저점을 살짝 깰 수 있는 그 구간이 손절매가 아니고 거기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고용 눈치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장 지수가 음봉으로 밀리는 것도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주로 주식을 매수해서 올라온 시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들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6, 7월 달에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을 할 때 이 뚜껑 확 열려가지고 저 대형주 신고가로 가는 이 대형주 여러분들이 따라 붙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 따라 붙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따라 붙으니까 저자들은 파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오늘장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출회가 돼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다소간에 많이 올라가서 엔비디아 영향과 반도체 관련한 기사가 좋은 기사 없는 상황에서 서로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에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살짝은 깰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러나 거기가 오히려 이 종목의 의견은 매수 관심을 갖는 게 내 의견이에요. 요 정도면 답변 됐습니까? 네, 날카로운 질문과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답변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저점 깰 수가 있지만 그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네. 1880명 돌파를 했습니다. 와, 이거 1850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20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전문가님 1850명을 넘겼으니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요거 가격 한번 체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건 일도 아니죠. 대신 요걸 설명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삼성전자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연결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가격은 이 가격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340 초반 언저리가 단기 지지가 될 확률이 높은 것도 한번 놓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얘기 듣고 무작정 추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고 이건 침체기권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선호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내가 보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최소는 요 61선 언저리인데 내가 보는 마음속의 목표가는 22,000원 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인생 영상 될 거고 이걸로 통틀어서 시청자 2,000을 넘기면 반도체의 추가적인 의견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와, 2000까지 넘어가면 반도체 추가 추가적이네요. 의견을 말씀해 주신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900명입니다, 지금. 100명만 더 들어오시면 반도체에 대한 더 자세한 언급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기대감 품어보면서 저희 뭐 쉴 새 없이 달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인데 이 종목이군요. 2차전지 중에서도 아니 이렇게나 지독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WCP 보겠습니다. WCP 매수 가격이요. 23,500원에 10%입니다. 자, 그런데 WCP 이거 지금 고점 대비하면요. 거의 80% 떨어졌어요. 아니 오늘 보는 차트가 왜 다 이 모양이에요? 이거 1년 전 가격이 와. 거의 9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2만 원이 안 돼요. 오늘 심지어 신저가 또 기록입니다. 매번 신저가거든요. 자, 알아보죠. 전문가님, WCP입니다. 이 도대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신저가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저점이잖아요. 이게 예전이라고 해봤자 올 초예요, 여러분. 올 초하고 작년 연말이거든요. 올 초와 작년,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반도체 관련주나 아까 왜 뭐죠? 자로 잰 것처럼 그게 뭐였더라? 그 오픈엣진지 그거 뭐였죠? TFE처럼 이 2차 전지도 작년도에 고점 주고 밀릴 때 보면 진짜 이거 말려 죽였죠. 이렇게 말려 죽이고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이 시점에서 업황 자체 안 좋고 매도 레포트가 쏟아지는 위치였기 때문에 요 정도 반등밖에 안 나온 거고요. 반도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보다는 반등 더 세게 나옵니다. 대신 이제 W로 갈게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저분이 매수한 가격은 정말 싼 가격에 매수한 게 맞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원래 3만 원을 깨게 되면 약한 주식으로 다 들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7, 8월 달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중형주 말고 조금 구찌가 더 굵은 주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쪽이 WCP 쪽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전망이 안 좋은 쪽에 속하는데 이 주식에는 경쟁력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원통인가요? 그 원통 쪽 기사만 나와도 이 주식은 아마 바닥 금방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이 말 듣고 또 추종하진 마시고요. 이게 이때이다 그 당시에 속임수 쓰고 막 그랬던 주식인데 주가 패턴이 기술적으로는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WCP 같은 거는 저분 매수한 가격까지는 숨도 안 쉬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주식도. 다만 만약에 본인이 빨리빨리 추가 매수하고 막 그럴 거면은 그거는 하지 말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하고 이거 얘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SDI도 이쪽에 나락으로 갈 때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LG엔솔도 저런 식으로 나락으로 갈 때 해드렸던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돌았죠? 주식은 돈다는 얘기가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WCP는 돌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나 해또 돌기 직전, 그거 말고 추세가 돌기 직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빠른 타이밍에 매수해서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주가 패턴이 조만간에는 움직일 수 있는 패턴으로는 와 있어요. 대신 이것도 만약에 이분이 더 초보자라면 딱 지금 보면 두 개의 선이 있잖아요. 지금 선 쪽에서는 손절매 당연히 아닌 거고 주가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25,000원에서 2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저분은 요 정도로까지만 움직여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결론. 2차 전지 중에 가장 약한 쪽에 속하는 주식이지만 현재 상태는 정말 매력적이다. 대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그럴 패턴이고 당장 움직일 패턴은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WCP까지 봐드렸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내려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들어봤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WCP까지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시청자분 1985명, 아까 전에 1992명까지 갔거든요. 네.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 더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어와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타이밍에 광고가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일단은 그러면 네. 오후장 전략 한번 듣고 오면 어떨까 싶네요.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남은 시간의 전략, 오후장 전략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눈치 보기인데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여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자주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외국인들은 아마 짐 싸고 거품 물고 저 세상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올해 1월 달부터 보든 1년치를 놓고 보든. 다만 요 8월 달부터 저자들이 매수했던 것을 지금 약간 파는 그 부분 때문에 지수가 약간 눌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식이
한 2조 이상 사다가 지금 2조 가까이 매도로 바뀌면 한 4조 가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4조 가까이가 좀 나오고 선물도 보시면은 엊그저께 2조까지 샀다가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장 확 급락해버리면은 외국인들 아마 깜짝 놀래서 저 세상 갈 거려. 다만 요번 주 고용지표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시장 추이 살피시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전지 2,000명 넘었네요. 요거 마이크 줬다가 받아야 되겠다. 2차 전지서부터 최근에 많이 밀린 주식들 한번 그쪽을 잘 보시고 반도체는 일단 마이크 넘기고 내가 받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방송에 재미를 아는 남자입니다. 야, 대단하죠? 네. 아니, 타이밍이 뭔가 일부러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맞춘 것처럼 딱 끝나는 타이밍에 마지막 순서까지 딱 들어봤을 때 2,000명 돌파가 나왔습니다. 2,000명 돌파 문제가 아니에요. 2,041명, 54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리빨리 알아봐야죠.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만 전문가님의 반도체에 대한 의견 한마디 들어보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반도체 아까 내가 삼성전자 얘기했듯이 장이 죽는다라고 봤을 때는 반도체가 비관으로 가는 게 맞지만은 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테스트하고 다시 리바운드 시도가 나온다라고 보면 여기도 보면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해. 반도체와 지금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매력인데 2차 전지는 추세가 약해요. 반도체는 상승 추세였는데 너무 많이 빠져갖고 침체기권으로 온 게 단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흐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 이중바닥 전저점 확인과 함께 나는 결국은 반도체 여기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결국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함께 갈 때 지수도 좋을 것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흐를 수는 있으나 그죠? 반도체도 결국은 돌아가면서 리바운드가 나오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장악형 캔들 나오고 난 뒤부터 많이 빠진 중소형 반도체도 따라갈 수 있다. 이 종목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번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종목 전문가의 반도체 투자 의견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마침 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요? 이 타이밍이 이렇게 딱딱 맞죠? 지수도 올라갑니다. 저점 찍고 이제 낙폭 줄여가는 네.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레키쇼도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키쇼를 주제 요거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1위와 2위를 맞춰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께서는 인도네시아를 인도네시아. 꼽아주셨는데 과연 맞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존경의 박수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맞춰주셨네요, 1등을. 아니 뭐 저런 걸 문제라고 냅니까? 와. 대신 한 말씀 드려볼게요. 맞췄으니까. 여러분도 주식 좀 잘해가지고 기부 같은 거 하면은 진짜 마음은 뿌듯합니다. 진짜 마음이 뿌듯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투자해서 많이 먹고 기부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목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정말 힘든 오후장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내려가리란 법 없는 거 맞죠? 역시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서 다시 좀 줄여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신 딱 차리고서는 우리 전략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손실 줄이는 방법들 계속 모색해 보자고요.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기부 업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수도 조금 더 업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청자님들의 기분도 조금 더 업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